달빛조차 얼어붙은 듯한 밤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억새골이라 불렀습니다. 가을이 되면 산허리를 따라 억새가 은빛 물결처럼 일렁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하지만 그해 가을, 억새골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밤만 되면 골짜기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마치 사람의 흐느낌 같다고 여겼죠.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을 걸어 잠갔고 아이들에게는 해질녘 이후 밖에 나가지 말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누구도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러 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 전, 이 마을에서 한 여인이 사라졌다는 것을. 25살의 젊은 과부였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관가에서는 가출이라 결론지었습니다. 젊은 과부가 재가를 위해 도망쳤을 거라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뭔가를 보았을 거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그날 밤, 한 남자가 억새골로 들어섰습니다. 30살 남짓해 보이는 이 남자는 낡아 빠진 도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옷깃은 때가 끼어 누렇게 변색되었고 갓은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죠. 허리춤에는 술병 하나가 덜렁거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허. 과거 시험에 12번 낙방한 끝에 벼슬길을 포기하고 이제는 마을을 떠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나 듣고 사는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한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볼 수 있다는 것. 후. 이허는 술병을 기울여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독한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불처럼 타올랐죠.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억새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달빛이 억새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빛 물결이 바람에 일렁였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허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억새 사이사이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들. 형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떠도는 혼령들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어 이제는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린 망령들이죠. 이허는 그들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찾는 건 그런 잡귀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디 계시오? 이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찾아왔소. 억새골에. 여인. 바람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마치 누군가 숨을 참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억새가 흔들리는 소리도, 먼 산에서 들려오던 짐승의 울음소리도 모두 멈춰버렸죠. 그리고 서늘함이 몰려왔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 이허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녀가 왔다는 것을. 끙. 이허의 발밑으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똑. 똑. 붉은 액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선명한 주홍빛이었죠. 이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 위에 누군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죠. 하지만 무엇보다 섬뜩했던 건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에서 떨어졌죠. 그것이 이허의 발밑에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도망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허는 그저 술병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거기 있으면 피가 머리로 쏠려 더 아플 텐데. 내려와서 편하게 이야기하시지.
여인이 천천히 몸을 뒤집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듯 스르르 바닥으로 내려왔죠. 그녀는 이허 앞에 섰습니다. 아니, 떠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으니까요. 이허는 여인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소복은 깨끗했습니다. 핏자국 하나 없었죠. 하지만 목에는 검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목을 졸린 흔적.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녀의 입이었습니다. 입술이 실로 꿰매져 있었습니다. 마치 천 조각을 바느질하듯 입술 위아래가 성글게 꿰매져 있었죠. 여인은 입을 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못하는구려. 이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입을 막았소. 영원히.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더욱 거세게 쏟아졌죠. 하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었으니까요. 이허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러진 붓이었습니다. 한때 과거 시험을 보던 시절 사용하던 붓이죠. 이제는 잉크도 마르고 붓털도 성성해졌지만 이허는 이 붓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이허가 바닥에 붓을 대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흙바닥에 금을 긋듯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무엇을 보았소? 여인이 이허의 붓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뻗었죠.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붉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피눈물이 응집된 것이었죠. 여인이 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허는 그것만으로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장부를 보았구려. 누구의? 현감. 이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현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걷고 송사를 판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부정을 저지르기 쉬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장부였소? 여인이 다시 글씨를 썼습니다. 곡식. 빼돌림. 백성 것. 이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상공물 횡령. 조선시대에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중한 죄 중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는 것. 들키면 관직 박탈은 물론 유배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당신을 죽인 거요. 입막음을 위해.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피눈물이 땅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었다 나왔다를 반복했죠. 당신은 어떻게 그 장부를 보게 되었소? 여인이 또 글씨를 썼습니다. 심부름. 현감집. 청소. 아. 이허는 이해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던 그녀는 생계를 위해 관아에서 자비를 했을 겁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심부름을 다녔겠죠. 그러던 중 우연히 현감의 서재에서 그 장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서 착복한 곡식의 양이 적힌 장부를. 그리고 현감이 당신이 그걸 봤다는 걸 알았군요. 예. 언제 죽었소? 3달 전. 보름달 뜬 밤. 이허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3달 전 보름달. 그때가 바로 추석 직후였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추석 세금을 거둔 직후였죠. 현감이 직접.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사또수하. 둘. 검은 옷. 관속들이로군. 여인이 끄덕였습니다. 이허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이야기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이 백성들의 곡식을 빼돌렸습니다. 그 사실을 우연히 한 과부가 알게 되었죠.
현감은 입막음을 위해 수하들을 시켜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깊은 산속에 묻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여인은 원혼이 되어 떠돌았습니다. 말도 못하는 귀신이 되어 왜 입을 꿰맸소? 죽인 것도 모자라. 여인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새겨졌죠. 저승에서도 말 못하게 영원히. 이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승에 가서도 이승에서의 원한을 호소하지 못하도록 입을 꿰맨 것이었죠. 귀신이 되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잔혹한 발상입니까? 그 장부는 지금 어디 있소? 현감 서재. 벽 뒤. 숨김. 증거는?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름. 나만 봄. 이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증거가 없었죠. 여인의 증언만으로는 현감을 벌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이미 죽었고 말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허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복수를 원하시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격렬하게. 좋소. 이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둠 속에서 묘하게 서늘했죠. 내가 도와드리리다. 내 방식으로. 여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허는 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이야기. 이야기. 여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허는 술병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호랑이도 귀신도 아니오. 사람들의 입이지. 여인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아침 저작거리에 나갈 것이오. 그리고 이야기를 하나 풀어놓을 것이오. 석 달 전 어느 가을밤에 억새골에서 한 여인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그녀가 현감의 비리를 목격했다는 소문을. 그리고 그녀가 지금 귀신이 되어 억새골을 떠돌고 있다는 괴담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수군거릴 것이오. 처음엔 믿지 않겠지.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오. 저작거리에서, 술집에서, 우물가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될 것이오. 이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때쯤이면 현감은 벌써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겠지. 소문이 관찰사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오. 하지만 늦을 것이오. 이미 이야기는 퍼졌을 테니.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내가 풀어드리리다. 목소리를 잃었다 해도 당신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내가 말해줄 테니. 여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핏빛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보통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이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깊고 정중하게. 그리고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은빛 억새가 바람에 일렁이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허는 마을 저작거리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술병을 옆에 두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허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소. 바로 이 마을, 억새골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에 대한.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허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 보름달이 떠있던 밤, 한 여인이 억새골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그녀가 무언가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녀가 지금 목소리를 잃은 채 억새골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죠. 거짓말이겠지.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안악이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저도 들었어요. 밤마다 억새골에서 울음소리가 난다고. 나도 들었소. 우리 아이가 그러더군. 달 밝은 밤에 억새밭에서 소복 입은 여인을 봤다고. 이야기는 번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10사람으로. 오후가 되자 마을 전체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감이 곡식을 빼돌렸다던데 그것 때문에 여인을 죽였다지. 세상에. 우리가 낸 세금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현감의 집에서 급하게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떠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관찰사가 보낸 관군들이 이미 관할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현감 나으리 체포하겠소. 현감은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그의 서재에서는 벽 뒤 숨겨진 장부가 발견되었죠. 백성들에게서 착복한 곡식의 양이 빼곡히 적힌 장부였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현감은 유배형에 처해졌고 빼돌린 곡식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억새골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며칠 후 이현은 다시 억새골을 찾았습니다. 달빛이 억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늘함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이현은 억새밭 한가운데 서서 작은 재물을 놓았습니다. 술 한 병과 떡 몇 개. 변변치 않은 재물이었지만 정성은 담겨 있었습니다. 편히 가시오. 이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끝났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억새가 일렁였죠. 마치 누군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현은 빈 술병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억새골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허가 마을을 떠나려던 그날 아침, 한 소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허 나으리. 소년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예. 저희 마을에도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우물에서 밤마다 손이 나온대요. 이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로군. 돈은 없어요. 역시. 이현은 술병을 들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털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돈 안 되는 일만 맡았구먼.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죽은 자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일. 억울한 혼령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일. 그것이 이허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죠. 귀문을 여는 서생, 이허.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귀문을 여는 서생 재밌게 보셨나요?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소름 돋는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